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김웅 게이트예요. 메시지를 주고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짜리 대응이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던지쇼 진행을 맡은 리더피아 발행인 유승경입니다. 오늘 사안인 사안만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국민캠프 대변인 오늘 요즘에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고.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예. 점심을 못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새 아무래도 경선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뭔가 많이 터지는 분위기인데 예. 저희가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핫 이슈가 있는데 나름 또 김성애 대변인 분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특히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열린민주당의 후보들도 직접 피해를 본 사안이기도 하고 사건이 좀 복잡해서 저도 이거 매일매일 달라지고 또 김웅 의원의 말씀도 좀 오늘 아침까지 좀 달라지고 있어서 예,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이 나온 김에 순서를 바꿔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슈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2일이었죠. 지난주 2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걸 시작으로 쭉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이슈인데요. 일단 이 도대체 팩트가 뭘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정리 겸 나름 이 팩트를 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에 좀 발언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석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딱 준비를 아까부터 계속 1시간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하면 그냥 김웅 게이트예요. 김웅 게이트. 김웅 게이트. 예. 김웅 의원과 그분께 뭔가를 전달했다는 누구, 그 다음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뭘 또 받았다는 누구, 그걸 보도한 언론 매체, 이들 간의 진실 게임이지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진실 게임에 엮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걸 좀 분리해서 봐달라.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네. 김웅 게이트고 윤석열 후보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은 계속 나왔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지금 이제 확인된 팩트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물론 이제 뉴스버스의 전혁수거 기자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김웅 후보로부터 이 고발장 그리고 각종 페이스북 캡처 증거 등을 전달받은 A씨 제보자로 지금 추정되고 있죠. 이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가서 김웅 의원과 A씨 간의 대화를 보았다. 이게 일단 1차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엔 손준성이라는 이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고 이후에 이 고발장을 캡처한 화면을 보내준 것을 기자가 보고 그 위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확인해 보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팩트고요. 다만 손준성 검사는 현재까지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웅 의원은 매번 인터뷰마다 말이 달라져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캡처만 남아있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위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공익 제보 신고를 하면서 이 핸드폰의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이미징, 핸드폰 내용 전체를 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복사를 해서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이고 이 내용 안에서 보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김웅 의원과의 대화 내용, 전달한 당사자가 손준성 검사 본인인지 아니면 이름을 지어냈는지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루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라서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자 여기까지가 그 가정 없이 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뉴스버스라는 회사는 문 닫아야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손준성이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옛날엔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불렀고 이게 그
민주당 정부가 대통령을 하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전까지 경찰은 정보국이 있고 검찰은 아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않느냐. 어느 권력기관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을 달래는 마음으로 범죄 정보만 모으라고 해서 만들어준 곳인데 이름도 범정이라고 부르면서 청와대 민정, 검찰 범정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대통령에게 직보, 여긴 또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 이런 범죄정보기획관이 1급 공무원이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발장까지 작성하면서 검찰총장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하나.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대검에 있는 간부가 이런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 난 몰랐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담당관이었죠. 그럼 요 직책은 지금 말씀대로 당시 검찰총장과는 상당히 가까이 소통을 하는 그런 직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대중들은. 자, 이거를 굉장히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당시 총장이 본인에 관련된 일을 국민의힘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뭔가 고발을 해줘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치자면 이런 방법을 썼겠느냐라는 의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본인이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가까운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준성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손준성을 시켜서 손준성이 김웅을 시켜서 김웅이 당에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데 국적기를 타고 그냥 직항을 타면 돼요. 그럼 뉴욕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 방콕까지 타이 항공을 타고 갔다가 방콕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항공을 타고 갔다가 하와이에서 UA를 타고 뉴욕을 가는 왜 이 짓을 왜 합니까? 값이 싸잖아요, 비행값이. 이게 값이 싸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합리적인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이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다. 얘기가 되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가정에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저희 윤석열 후보는 뭐 제가 이제 같이 차도 같이 타고 하니까 제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지금 뭐를 뭔가 의심받을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 걸 갖고 계신가?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하냐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웅 게이트를 너무너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 이 진실게임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보도가 조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기자가 그걸 받고 그럼 거기서부터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수는 있는데 이걸 봅니다. 가정을 하고선 아예 범인 또는 이 진실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실이에요.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없었던 일은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냥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모르죠. 저희가 모른다. 손준성 검사가 자 보세요. 자 직제 얘기하는데 이분 잘 보세요. 1월 8일에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찰 1차 대학살이라고 하는 검찰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전임자에 대한 유임을 주장했던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주에서 이분이 옵니다.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를 와요. 근데 이 자리는 대검 차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예요. 직제상 그래요. 뭐 눈과 귀인지 총장의 눈과 귀인지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직제상 그래요. 대검 차장 직속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날이 4월 3일이에요. 1월 8일에서 4월 3일 석 달도 안 됩니다. 석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대검에 온 사람에게 이런 은밀한 일을 지시를 했다? 이걸 상의해서 했다? 게다가 그걸 전달받아서 수행할 사람은 김웅으로 했다?
김웅 의원 본인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 시절에 거의 친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면 그 김웅 게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웅 의원이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글쎄요, 제가 김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캠프 이럴 수는 네. 있어요. 진짜 기억이 막 혼재돼가지고 본인이 무슨 뭐였지? 본인도 본인을 의심하고 예.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뱉었던 말들을 막 바꾸는 과정에서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예,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뭔가 거기다 추가를 할 거면 생각나서 추가하거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맞겠다고 다른 말을 하는 순간 신뢰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인 것 같아요. 아침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이해가 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말을 저렇게 잘 할 수도 있는구나를 좀 느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럼 김성애 대변인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왜 김웅 게이트로 보시는데 김웅 게이트로?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최강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이 집요한 보복 의식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최강욱을 집요하게 괴롭혔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1월에 있었던 이 부장검사 인사 30분 전인 9시 반에 전격적인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기소의 내용은 조국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를 하는데 이후에 다 밝혀졌지만 이 사건 피의자 전환도 하지 않고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고 출석 요구죠.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전격적인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2020년 4월에 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사건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그 고발장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고 8월에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그땐 국민의힘이 됐군요. 국민의힘이 직접 고발을 하죠. 그런데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생일이 따로 있는데 이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 일치했고 더 놀라운 것은 KBS나 MBC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최강욱 후보가 했는데 팟캐스트, 팟빵이라는 작은 브랜드의 것만 걸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40만이 되는 등 허위 사실이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고발장의 4월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어서 8월에는 이게 조회수가 80만이 넘었거든요. 이 사실조차 체크하지 않고 그냥 4월 내용을 베껴 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제가 이것은 선거 공소시효 마지막 날 체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 마지막 날 저녁 6시쯤 언론사들에 다 전화가 왔어요.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은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있느냐?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는데 공소시효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최강욱에 대해서 인턴을 내가 실제로 조국의 아들을 인턴을 시켜줬다라고 팟캐스트에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즉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그게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총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기소의 2차례 4시간 전, 30분 전에 기소, 그리고 기소 내용들의 똑같은 것을 보면 최강욱을 눈엣 가시로 윤석열 총장이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래서 선거 기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저놈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라는 의사가 반영됐다라고밖에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말씀 좀 예전 일 말씀하셨지만은 그 열린민주당 당 대표와 관련된 또 일이라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슈에서는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이 김웅 의원 계속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자꾸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어쨌든 요 사건이 불거지게 된 어떤 김웅 의원의 어떤 그 액션이랄까요?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애 대변인? 저는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특히나 손준성이라는 사법고시 동기인데다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아니 이거 다 떼놓고 봐도 어쨌든 그 텔레그램 캡처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면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에게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 내용까지 포함해서 100몇 장의 사진이 넘어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 시기에 도대체 공무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퍼나르냔 말이죠. 그리고 증거의 목록으로 쭉 나오고 김웅 후보가 그 당시에
그 제보자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방은 폭발한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증거물은 페이스북에 캡처 내용을 쓰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무지하게 부적절한데 1급 공무원이 선거 기간에 이런 개입을 해와 들어왔다는 것.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 사법농단과 마찬가지인데 법관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할 거라는 전제를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경우에도 검찰 주요 간부가 그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게다가 이제 총선 개입뿐만 아니라 한동훈, 김건희 등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권력형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검 간부가 작성해서 증거와 함께 넘긴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기본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서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일 뿐이고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짜리 대응이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웅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 고위 간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난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을 봐야 돼요. 식물총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고 좌천시키고 전혀 연이 없는 사람으로만 대검을 포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받아서 온 사람도 또 손준성 검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물 검찰총장의 승진에 민감한 검사들이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검사들이. 또 대검까지 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서 온 사람이 식물총장을 하는 총장의 뭔가 지시를 받아서 아주 내밀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단 식물총장이라고 하시지만 식물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이 공직기강 비서관도 기소를 하고 그 뒤에 이어져서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도 기소를 하고 원전 사건 관련돼서도 계속된 수사를 하는 등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해왔던 것이 저는 그 현실로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 엄청난 되네요. 탄압을 뚫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사를 한 거고 그래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지지를 받게 돼서 정치판으로 나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손준성 검사 말씀 이제 뭐 추미애 장관 임명했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켜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부탁을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민주당 모 인사로부터 청탁이 들어와서 유임시켰다. 이 과정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남의 식구라고 하시지만 윤석열 총장은 손준성 검사 유임을 이야기했다는 그 다음 것이 또 얘기겠죠. 팩트로 나오는 것이죠. 아니 유임시킨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걸 공격하시려면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랑 뭘 했다 이걸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한 번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목이래요, 제목. 저는 검찰총장이 자기 대검 휘하의 간부가 벌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제목에 최강욱 대표도 없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 사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제보자 뭐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팩트가 이제 곧 나오겠는데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대로 윤 총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이게 여권이 지금 막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또 여권의 또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캠프 간의 어떤 그런 뭔가 그 속에서 나온 어떤 네거티브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으로 보는 분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능성을 다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정말 사실관계를 몰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저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권에서 공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서 이걸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우연히 이런 건가? 개인적 일탈인가? 개인의 품성의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진실 게임과 저희 후보와의 연관성만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 저희가 엮일 이유가 전혀 없고 여기에 엮이지 않았다는 것에 저희는 집중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지배적인 것 같은데. 예, 심지어 윤석열 캠프에서는 추미애 후보의 공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전 이게 정말 그 공작의 재판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공작이 예. 또 한 번 여기서 재현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지 후보가 추미애 언제- 후보가 뭘 추미애 어떻게 후보가 했다고. 뭘 공작을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채널A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아. 그 당시의 사건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얘기였지 추미애 그 장관과 그 둘러싼 분들이 뭔가를 이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 그 여권이 제목이. 공작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없는데 야권 내부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대검의 범죄정보 기획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모은 본인들의 공권력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그 검찰총장과 그 측근인 부인과 측근인 한동훈 씨에 대한 그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와 MBC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하고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황희석, 최강호 후보 등에 대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이 짓을 꾸민 자, 이 깡패죠. 이건 검사라고 저는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모른 척으로 넘어가서 안 되고 손준성 검사도 이제 뭐 당장은 본인이 감찰에 들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겠지만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 동의합니다. 예. 뭐 요사안 마무리하는 선에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그래도요. 뭐가 나와야 대응을 해요. 오늘 사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뭔가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공신고자가 돼서 어쨌든 저희가 뭔가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뭔가를 내주고 좀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저희도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대응을- 대검 감찰부장의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을 통해서 사실 여부가 기본적인 사실이 드러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대검이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먼저 공개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사위와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길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국민들은 언제쯤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미국으로 끝나요. 이게 어떻게 밝혀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고발장의 작성 주체 정도는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검찰의 정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이 그 다음 과제로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 그 윤희석 대변인 캠프 대변인 맡으신 이후에 제가 봐서는 제일 큰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아주 합리적인 솔루션을 가져오시는 그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다 패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응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